채널K 뉴스입니다. 싱가포르가 홍콩, 런던, 뉴욕을 제치고 처음으로 부자들이 살기 가장 비싼 도시로 꼽혔습니다. 상품과 서비스 가격 부담이 컸는데요. 줄리어스 베어가 발표한 전 세계 부와 라이프스타일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고액 자산가들의 소비 패턴을 반영하는 12개 소비재와 8개 서비스 부문 중 특히 싱가포르 자동차 보험과 필수 건강보험 비용이 글로벌 평균 대비 각각 133%와 109% 높았습니다. 싱가포르는 정치적 안정성과 조세 혜택을 기반으로 팬데믹 기간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부의 유입을 경험했었는데요. 코로나 규제가 자취를 감춘 지금은 되레 치솟는 주택 가격은 물론 프리미엄까지 붙은 학교 배정, 전반적인 생활비까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부자들이 살기 가장 비싼 도시 1위였던 상하이는 코로나 방역 규제 장기화 등을 이유로 한 단계 내린 2위를 기록했고 홍콩은 3위에 머물렀습니다. 2023 세계 경쟁력 연차 보고서에서 홍콩이 기존 5위보다 2단계 하락한 7위를 기록했습니다. 스위스 국제경제경영개발대학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총 64개국 중 덴마크가 2년 연속 세계 경쟁력 1위를 차지했고 아일랜드와 스위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가 4위를, 대만이 6위를 기록하며 홍콩보다 앞선 모습이었습니다. 홍콩은 4가지 경쟁력 평가 요소에서 정보 효용성과 인프라 부문에서는 개선된 모습을 보이며 부문별 2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비즈니스 효용성과 경제성과 부문에서는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인 것과 궤를 같이하며 부문별 순위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정부 대변인은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 홍콩 경제가 빠른 속도로 정상 궤도에 올라서고 있다며 경쟁력을 지닌 인재와 기업 유치에 총력을 다하는 만큼 지속적인 경제 성장도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7월 1일 홍콩 반환 26주년 기념일이자 홍콩 특별행정구 설립 기념일을 맞아 다양한 무료 이벤트가 제공됩니다. 존 리 행정장관은 홍콩 사이언스 박물관, 우주박물관, M+, 고궁박물관 등을 무료로 개방하는가 하면 실내외 레저시설, 공용 수영장 및 수상 스포츠 장비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7월 1일부터 5일간은 트램을, 7월 1일 당일은 스타페리, 포춘페리, MTR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요. MTR 측은 이외에도 추첨을 통해 7만 1,000장의 편도 승차권과 26장의 연간 승차권을 무료 배포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웬랜드 공원도 별도의 입장료 없이 시민들에게 공원을 개방합니다. 홍콩 내 대다수 요식업체들은 고객들에게 29% 할인된 가격에 식음료를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존 리 행정장관은 반정부, 반중 시위와 유사한 성격의 행사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0년 만에 커플이 돼 홍콩을 찾아 큰 화제가 됐던 러버덕이 예정 기간보다 일주일 먼저 관람객들과 이별을 맞이했습니다. 네덜란드 아티스트 플로렌틴 호프만의 작품 러버덕은 9개월간의 오랜 준비 기간 끝에 홍콩을 찾아 2주간 머물 예정이었지만 아파트 몇 채에 버금가는 전시 비용과 50만 홍콩 달러에 달하는 수리비 견적을 견디지 못하고 조기 철수했습니다. 커플 러버덕 중 한 마리는 한때 더운 날씨를 이기지 못하고 고무 표면이 늘어나 납작해지는가 하면 대중의 모습을 드러낸 지 열흘 만인 지난 일요일 결국 자리를 먼저 떠나야만 했고 나머지 한 마리는 하루 뒤인 19일 월요일 오후까지 머물렀는데요. 아쉬운 마음에 시민들은 빗속에서도 러버덕의 마지막 모습을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 9일부터 등장했던 커플 러버덕을 보기 위해서 수십만 명의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빅토리아 하버를 찾았습니다. 홍콩 당국이 챗 GPT 등 인공지능과 관련된 중등부 교육 과정을 발표했습니다. 9월 학기부터 정보통신기술 과목에 AI 교육을 포함할 것을 지시했는데요. 학생들은 AI의 기본 개념, 컴퓨터 비전, 언어, 로봇 추론, AI 윤리 문제와 그에 따른 사회적 영향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챗 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도 교육 과정에 포함됩니다. 홍콩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챗 GPT가 서비스되지 않고 있어 우회 접속을 통해 접속해 그림과 글을 만드는 법을 배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를 이끈 얌용 홍콩 중문대 연구 교수는 교육 과정의 50% 이상이 AI 윤리와 사회적 영향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AI 같은 강력한 도구가 사회를 위해서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함으로써 기술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콩 교육부는 또 2017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코딩 교육 프로그램보다 한층 강화된 심화 코딩 교육 과정을 초등학교 4
4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9월부터 도입한다고 예고했습니다. 홍콩에서 홍콩달러 위안화 이중거래 창구가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텐센트, 알리바바, 샤오미, AI그룹 등 24개 종목을 홍콩달러뿐만 아니라 위안화로도 거래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이들 24개 종목의 시가총액 합계는 우리 돈 약 1,969조 원, 홍콩 증시 전체 시총의 35%, 전체 매출의 40%에 달합니다. 현재는 위안화 주식을 마켓 메이커인 시장 조성자와 홍콩 투자자, 해외 투자자들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홍콩증권거래소는 향후 중국 본토 투자자들도 위안화 주식을 거래할 수 있을 거라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홍콩 당국은 이 같은 이중통화 거래 창구가 주식 발행자와 투자자에게 보다 폭넓은 선택권을 주고 홍콩의 위안화 상품 생태계를 풍부하게 해 위안화의 국제화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폴찬 홍콩 재무장관은 또 향후 위안화 역외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홍콩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6월 마지막 주 홍콩 날씨입니다. 대기가 불안정함에 따라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예보돼 있습니다. 주 초반 강한 햇살과 함께 덥다가 중반 들어 비구름이 점차 짙어지겠는데요. 흐렸던 날씨는 주말 들어 차츰 개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7도, 낮 최고 기온은 31, 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채널K 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